제일 놀라운 부분이 취득세였잖아요. 취득세가 이제 2주택 8%, 3주택부터 12%,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12%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이제 7.10 대책이 지난주에 나왔고, 거기에 대해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 이번엔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헤드라인만 살펴볼 건데요.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나온 거죠,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고, 반면에 무주택자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 좋게 표현하자 그러면은, 좀 취약계층한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해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그 규제의 정도와 어떤 그 완화시켜주는 경감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어떤 모든 국민을 획일적으로 1주택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서도 사실 벗어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시각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민간 등록임대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욕을 좀 먹을 일이죠. 뭐 비판할 건 비판하겠습니다. 왜냐면 2년 반 3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늘려놨는데 2년 만에 바로 폐기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없애는 수순을 밟는다는 거는 사실 정책 실패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 뭐 인정을 했나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빠르게 인정한 꼴이 되었고, 그걸 잘못된 부분을 바로 바꾸는 부분은 뭐 어쨌든 잘하는 모습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소급을 할지 안 할지. 그래서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는 인정을 하고 지금 오늘 당장서부터는 소급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의원들도 몇 분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당시에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혜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후에만 안 하면은 소급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나서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이제 8년 임대 이후에 반영구적으로라도 사실 원하게 되면은 뭐 종신으로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막아버렸습니다. 자동 등록 말소가 되게끔 의무임대가 끝나게 되면 요거는 소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의무임대 기간, 이게 4년짜리 8년짜리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정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혜택은 다 받으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가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1억 낼 거, 제가 이제 종부세를 계산을 해봤는데 종부세 50억 정도 갖고 계시는 다주택자가 1억이 살짝 넘는 금액을 이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아무리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긴 하지만 뭐 매년 1억씩 내라 그러면 이건 상당한 좀 부담이 되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매물로 출회가 될 것이냐, 이거는 양도세랑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고요. 어찌됐건 부담은 되더라,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울면 겨자 먹기 형태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문 대통령 지시에도 주택 공급만 부족. 사실 이번에 주택 공급이라고 내놓은 것은 용적률 좀 상향하겠다, 도심에서 좀 잘 개발하겠다, 공공 재개발로 인해서 뭐 임대주택을 좀 더 늘려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문 대통령이 지시가 뭐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공급 제한을 내놓을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가을 때쯤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유력한 내용이었는데, 서울시와의 어떤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큰 어떤 변고가 일어났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공급 내용이 어떤 부분이 되었든 나올 것 같다, 요런 거는 확실해 보이죠. 요거에 대한 연장선상이죠. 주택 공급만 부족하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한다니까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가 용적률 상향되게 되면 다른 신도시에서도 우리도 해줘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특히 1기 신도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용적률 상향이 되지 않으면 개발할 단지가 몇 개 없다. 그럼 30년 되는데 계속 슬럼하면 시킬 것이냐. 방법은 이제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특별법을 적용해주거나 내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법인데, 자, 용적률 상향이 사실 크게 기대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내력벽 철거를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약간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30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뭐라도 발표를 하긴 했어야 됩니다. 리모델링의 내력벽 철거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주든지 내지는 용적률을 상향해주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리모델링 쪽으로 저는 마음이 많이 기울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 상향은 쉽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언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에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가능성은 아직도 낮습니다만 그럴 것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소급은 없다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다만 단기 임대는 완전 폐지가 됐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도 완전히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아파트가 아닌 단독이라든가 빌라 같은 것들,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주거용 오피 같은 것들 있죠. 예, 이거 뭐라 쓴 거야 지금? 빌라,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형태들은 장기 일반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혜택이냐면 8년의 의무기간을 지키게 되면 지금 종부세 혜택이라든가 양도세 혜택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남아있는 건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원래 70%까지 대줍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 10년. 근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뭐 될 거는 같습니다만 지금 10년 버티면 되는데 이게 8년 해주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50%거든요. 예, 요렇게 지금 일단 혜택을 받는 거는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빌라,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 710 대책 나온 이후에 구입하고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요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야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의 쏠림 현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기 분양가 시세 대비 40% 저렴할 것. 이거는 약간 조금은 좀 과장된 발언 같긴 한데 어쨌든 싸게 하겠다. 그 정도의 시그널을 받아들이면 되고요. 자, 이거 부분이 좀 어렵죠. 증여의 대응방안 검토 중 양도세 인상 내년 1일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저는 제 기사 하나도 안 읽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뭔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다들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자, 당연히 양도세 부분이 이빠이 높였습니다. 완전 높였기 때문에 누가 팔고 싶겠습니까? 그죠? 팔기 싫죠? 파는 순간 내 수익은 하나도 없고 다 나라가 가져가니까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팔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유하기도 계속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분산시켜야 돼. 누구한테 분산해? 딴 사람한테 줍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자녀 증여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증여를 하겠죠. 왜냐? 양도세보다 쌀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금액별에 따라서 증여세가 비쌀 수도 있고 양도세가 비쌀 수도 있고 뭐 부담부 증여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어차피 양도하기에 너무 아깝고 보유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증여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상식선에서 예측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증여로 인해서 이게 어떤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뻔하겠죠. 증여세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도 높이겠다.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증여하지 말고 양도세는 내년부터 인상이니까 내년 5월 달까지는 좀 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양도세를 더 높여놓고 팔아라. 안 팔죠. 지금 양도세가 이제 6월 1일까지는 안 올렸기 때문에 팔아라인데 사실 많이 올린 거 아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비싼 건 이미 높은데 더 높인 것 뿐이지 더 높인 것만 적용 안 하지만 지금도 이미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매물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답은 공급이다. 도시규제 풀어 청년신호 아파트 늘린다. 이건 도심에 있는 것들은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 이거 누차 강조드렸죠.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지, 준주거 지역 땅들은 보통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놓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뭘 짓고 분양하고 할 필요 없고 땅만 사놔도 충분히 가격이 오른다. 도심권에. 예, 도심권.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 생각에는. 무조건 돈 냅니다. 그 다음에 보완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 인상 2년 내 집 팔면 양수 6%. 이거 다 같은 내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임대차 3법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도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쪽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좀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영향이 끼치게 되겠죠. 네. 자, 이런 것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그 정책 내용하고 이제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나오는 게 도심 쪽의 고심개발, 고심개발, 고밀개발, 이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보시라. 이게 이제 돈 되는 것들입니다. 자, 중도 말소 시에도 과태료 면제. 저도 한번 중도에 말소를 하려고 했더니 받아들여주질 않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내가 과태료를 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구별로 틀렸어요. 예, 이제 뭐 어떤 구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 해당 구에서는 제가 이제 주택 구입한 거를 어떤 사유로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안 하려고 말소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과태료를 낸다 그래도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가져갔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말소를 원하면은 과태료 없이 얼마든지 빼주겠습니다. 왜? 어차피 제도를 없애버릴 거니까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예, 왜냐하면 임대차 4법이 통과되게 되면 중복되면서 오히려 괜히 혜택만 주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 710 대책을 보면서 어떤 그 대응 방안 같은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분석한 거는 전 영상에 있으니까 이제 그 대응 방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부분이 올라갔는데 종부세에 대한 부분과 이로 인해서 매물이 출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출회된다는 것은 결국 판단 얘기인데 파는 거는 결국 양도세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부세와 양도세의 상관관계를 좀 따져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향후에 매물이 출하가 돼서 가격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제가 별도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넘어가서 다른 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요거 일단은 그 법인이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중과 최고세 6% 적용인데, 이게 그냥 법인에 대한 게 아니라 뭡니까?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란 뜻이죠. 그죠? 요 표현이 또 중요하죠. 다주택 보유가 최고세 6% 적용한다. 그러면 다주택이 아닌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예를 들면 1주택 보유 법인은 아니잖아. 다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최고세율 적용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법인이 지금 이제 뭐 우리가 6억을 공제해주는 제도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누진과세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세금 부담이 엄청납니다.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서 내년부터 종부세를 미친듯이 두드려 맞게 생겼기 때문에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뭐 투매 수준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법인으로 투자한 사람이 최근 근래 들어서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9.13 이후에 개인에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법인을 해갖고 막 정말 우후죽순 사신 분들도 많은데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재매도를 해야 된다. 내년 상반기 내로 6월달 전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법인에서 투자한 것들이 서울 쪽에 맞느냐? 그렇지는 않죠. 약간 외곽 쪽, 경기도 외곽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쪽에 있는 것들이 법인 투자자들이 그냥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1년간은 굉장히 약세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양도세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거 혹시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입주권이라는 게 있고 분양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분양권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그 시행사 쪽에서 받는 거 있잖아요. 청약을 통해서 받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주권은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를 산다든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갖고 내가 그 조합원이 된 거 있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가 이제 입주권이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분양권입니다. 약간 내용이 틀리죠.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똑같지만 2년이 넘어가게 되면 입주권 같은 건 당연히 그냥 일반 주택 취급 받으니까 기본세율로 똑같이 가는 거고, 분양권은 그냥 권리 상태다 보니까 2년 이상권, 3년 이상권 간에 1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60% 부과가 된다. 이게 약간 틀린 부분인데 누가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710 대책 나오고 나서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은데, 그걸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질문을 모아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댓글 같은 것도 제가 사실 좀 닫아놓잖아요. 그게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걸 댓글을 거의 잘 안 봐요. 잘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갖고 그걸 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 안 드리게 되면 또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달아드릴 좀 시간이 없다기보다 좀 게을러 갖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막아놓은 건데, 전화 문의 주셔서 답변 다 드리기보다 이렇게 별도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규제 지역에 대해서 2주택 20%, 3주택 30% 이제 외우기 쉽죠? 3주택은 30% 더해주네, 2주택은 20% 더해주는데, 이건 언제부터다? 21년 6월부터입니다. 21년 6월부터. 그럼 내년 5월달까지는 기존처럼 2주택 10%, 3주택 2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놀라운 부분이 취득세였잖아요. 취득세가 이제 2주택 8%, 3주택부터 12%, 그 다음에 법인은 무조건 12%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법인은 집 살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보유세도 많기 때문에 얼렁얼렁 팔아라. 그러니까 법인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접어라. 그냥 해체하십시오. 그럼 뭐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법인은 어떤 그 해결책을 발현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주택자들은 상당히 좋죠. 뭐 여전히 이제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뭐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게 이런 게 일부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에도 1주택 가시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정책의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좀 놀라울 정도로 집을 사지 말라는 시그널이 강합니다. 제 놀라운 거는 8% 12%라는 일단 수치, 이게 첫 번째 놀랐고요.
못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상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보고 예측보다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라는 게 이제 상상해보잖아요. 그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택 같은 게 보통 1에서 3%고 대부분은 1% 내외, 거의 대부분은 서울 같은 경우도 2% 내외 정도가 대부분이고 사실 3%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3%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면 3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오피스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빌라랑 이게 그 어떤 공부상 허가만 틀리지 사실 구조나 옵션이라든가 똑같아요. 한 건물에 오피스텔 일부 있고 다세대 주택 일부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가격 차이가 보통 2, 3천만 원 납니다. 당연히 빌라가 더 비싸요. 반대로 오피스텔이 더 쌉니다. 똑같은데 왜 그러느냐? 오피스텔이 세금이 부담되면 그래요. 세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싸게 팔아주는 거예요. 그 세금이 얼마냐? 4%입니다. 4%가 엄청 부담스럽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더 싸게 해도 비싸더라도 빌라를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4%가 아니라 8%, 1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싼 형태가 되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 되게 싸죠. 주택은 8%, 12%인데 얘는 4%야. 그러니까 오히려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많이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4주택 이상자는 사실은 뭐 이거는 주택이 4개까지 필요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사실 투기 세력이 맞을 수 있습니다. 뭐 완화해서 표현하면 투자자인 거고 어떤 시각에서 보면 투기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정부의 스탠스에서 봤을 때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4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들은 수치가 놀랍긴 하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2주택부터 이렇게 강한 어떤 그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주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주말 부부가 있을 수 있고 뭐 발령이 잠깐 떨어져 가지고 몇 년간 살아야 될 때 뭐 거주 안정성을 위해서 잠깐 집을 샀다 팔 수 있는 거고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실수의 범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실수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아닌 사람도 있지만 비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걸 일괄적으로 8%로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많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갈아타기 수요 있잖아요. 내가 A라는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B라는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긴 할 건데 이거를 딱 맞춰서 못 사. 그래서 B를 어떻게 해요? 전세를 안고 예를 들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구입을. 그죠?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일단 일시적인 일가구 2주택이죠. 그럼 양도세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죠. 요거 구입하고 2년 내로 이거 팔게 되면 1주택을 인정하면서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팔 때 비록 2주택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취득세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완대책이 나오겠지만 지금 B를 구입하는 순간 어쨌든 2주택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8% 부과하게 되면은 누가 이사를 갈 수 있죠?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죠.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집에 평생 살아라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지만 이런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해서 어떤 실수요 개념을 증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적용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상식선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인정 안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하튼 취득세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운 법안이 나왔다. 예, 상상의 범위를 넘었다. 예측 범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도 그렇고요. 이제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것도 이것도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